여기 시장 개입 방법,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중 규제가 있는데, 네, 여기서 시험은 직접 개입 방법의 뜻과 간접 개입 방법의 뜻을 물어보잖아요. 뜻을 물어보지 않고 직접 개입 방법이 여기에 직접 개입 방법이라는 거, 간접 개입 방법, 토중 규제는 토중 규제는 한 번 나온 적이 없고 여기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을 구별하는 거, 요거 이제 암기하는 거예요, 암기. 거기에 이제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출제. 그래서 별표 3개 준 거라고. 자, 그럼 지금부터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 방법을 제가 설명할게요. 방법을. 자, 이게 개념을 설명할게요. 뭔 말인가? 여기가 인천의 주택시장이야. 자, 그러면 여기 인천의 주택시장인데, 인천의 주택이 필요한 양이야. 필요한 양이 몇 개냐면, 여기에 100개야, 100개. 인천에는 주택이 꼭 100개가 필요한 거야. 그래, 주택시장이 맡겼어요. 주택시장이 정부가 개발하냐고 맡겼습니다. 그럼 공급된 주택이 80개야. 주택시장에서 자원은 뭐래요? 주택시장에서 자원이요. 주택. 토지시장의 자원은요. 토지. 시장은 자원을 배분한다고 배웠잖아요. 시장은 자원을 배분한다? 그럼 토지시장에서는 토지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거고, 주택시장에서는 주택이라는 자원을 배분하는 거고, 옷시장에서는 옷이라는 자원을 배분한 거야. 그러면 인천의 주택시장이니까 이 주택이 자원이야. 그러면 주택이 필요한 것은 100개인데 공급된 것은 80개밖에 안 됐어요. 그럼 주택이라는 자원이 배분이 잘 됐습니까? 잘못됐습니까? 잘못됐어요. 이걸 자원 배분의 비효율성이라고 해요. 그러면 주택시장이 지금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예요. 주택시장이 자기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것을 시장이 실패했다고 해요. 주택시장 실패. 이거 봐요. 여기다. 이거 봐요. 주택시장이 실패하고 있잖아요. 여기다 주택 그러면? 그럼 주택시장이 실패했으니까 정부가 개입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한다는 소리예요. 한다? 근데 해야 되는데 그 개입하는 방법에 여기 개입하는 방법에 직접 개입, 간접 개입, 토중 규제가 있다 이 소리예요. 그러면 지금 여기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여기 지금 시장이 실패했다 아시겠죠? 왜 20개가 부족하니까 이 상태가 지금 시장이 실패해요. 그럼 정부가 개입해야 돼. 정부가 개입해야 되는데 정부가 20개가 부족하니까 정부가 여기 인천 여기 송도 일대를 수용을 해. 여기를 수용해서 정부가 토지를 수용해서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 공공임대주택 공급. 그럼 정부가 직접 여기다 주택을 공급한 거야. 그것을 직접 개입이라고 해. 직접. 지금 주택 20개가 부족하죠? 20개 부족한데 정부가 직접 공공임대주택을 20개를 공급해서 20개 공급. 이걸 직접 개입이라고 해. 그러니까 토지시장에, 주택시장에, 부동산 시장에 정부가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겠다는 소리야. 들어가서. 그걸 직접 개입이라고 해. 그러면 이 주택시장에서 인천의 주택시장에서 인천이 주택 20개 부족하니까 정부가 토지 수용해서 토지를 사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했다. 그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공공임대주택 공급, 직접 개입. 요거 외우지 마. 공공 들어가잖아. 공공 들어가면 다 직접 개입이니까.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요거는 이제 직접 개입이요. 직접 개입이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볼게요. 20개가 부족해요. 20개가 부족하니까 국가가 현대건설을 불러. 현대건설을 불러가지고 현대건설한테 뭐라 하냐면 인천에 이렇게 주택이 부족한데 왜 건설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뭐라 하냐면 수지타산이 안 맞아요. 그러는 거야. 수지타산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뭐라냐면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가 보조금 줄게. 너가 건설할 수 있겠니? 그러니까 현대가 보조금 얼마 줄 건데요? 그러면 한 채당 1억 줄게. 그럼 현대가 1억 받으면 보조금 1억 받으면 수지타산이 맞거든. 그럼 우리가 할게요.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정부가 이제 보조금 줬습니다. 이거 직접 개발한 게 아니라 현대를 불러서 현대에게 보조금 지급했어요. 보조금 지급했더니 현대가 건설했습니다. 그럼 돈 지급했죠. 돈 나왔죠. 이건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이걸 간접 개입이라고 합니다. 이걸 간접 개입이다. 이렇게. 그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또 아셨죠? 그럼 직접 개입은 정부가 토지시장, 주택시장, 즉 부동산 시장에서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는 거.
그게 직접 개입이야. 그럼 국가가 여기에 도를 내겨서 여기다 이렇게 도를 내겨서 이 토지를 수용했어요. 도를 내겨서 토지 수용했다. 그럼 정부가 토지시장에 직접 수요자 역할을 하는 거라고. 수요자 역할? 그럼 토지 수용한 것은 직접 개입이다, 간접 개입이다? 직접 개입이다. 토지 수용, 직접 개입. 의미 아시겠습니까? 이거 직접 개입이야. 자, 그럼 이제 직접 개입, 간접 개입 뜻을 알았으니까 직접 개입과 간접 개입의 뜻을 물은 게 아니라 직접 개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간접 개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직접에는 공영 들어가면 다 직접이야. 그럼 요거 공영개발, 공공 들어갔죠? 공공투자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공임대보유 다 공공 들어갔잖아요. 그럼 공공 들어간 것은 외울 필요 없어. 공영 들어갈 거 외울 필요 없어요. 직접 개입이니까. 요 토지 수용, 토지은행,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행복주택 이런 것은 직접이라 아니 공공이라면 안 들어갔죠. 요걸 외우는 거야. 토지 수용을 다른 말로 공용수용이라고 그러거든. 이것도 공용, 공공 다 똑같은 말이야. 이건 직접 개입. 토지은행 다른 말로 토지비축인데 이걸 다른 말로 공공비축이라고 해요. 공공비축. 공공비축. 요 공공 들어갔잖아요. 그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요 토지은행은 이런 거야. 나중에 금단에 주택이 많이 필요할 것 같다. 그래서 10년 후에 금단에 인구가 20만이 유입될 것 같다. 그때는 아파트를 많이 지어야 돼. 그러면 토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고. 그때 막 투기적 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미리 국가가 금단에 일부 토지를 사서 가지고 있다가 토지를 사서 비축하고 있다가 은행에서 돈을 가지고 있듯이 비축하고 있다가 필요할 때 풀어주겠다. 이게 토지은행 제도야. 그럼 토지은행 제도는 국가가 지금 샀어. 그럼 토지시장에서 수요자가 된 거야. 나중에 풀어주겠다. 공급자 된 거라고. 그럼 토지시장에서 직접 수요자 공급자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럼 직접 개입, 간접 개입, 직접 개입 이렇게.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 동탄 신도시 개발사업하고 있죠. 국가가 합니까? 현대가 합니까? 국가가 하는 거예요. 현대건설에서 하고 있던데 현대건설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 거죠. 국가가 하는 거죠. 도시재개발사업은 다 국가가 하고 있는 거고. 행복주택도 이 행복주택이 가장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이라고. 그러니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나올 수도 있고 행복주택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행복주택이 공공임대주택이니까 등등등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직접 개입. 이제 외우셔야 돼. 공공 들어가는 거, 공영 들어가는 거 직접 개입. 공공 안 들어가는 거, 토지 수용, 토지은행, 토지 비축, 그다음에 뭐 행복주택, 그다음에는 도시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요거 이제 외우셔야 된다. 그럼 간접 개입은 돈 나오면 다 간접 개입이야. 돈 나오면 돈 나오고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세금. 세금이 안 나오고 조세인데 세금 조세라고도 안 나와.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준다고. 종합부동산세가 2번씩인가 3번인가 나와. 그러니까 종합부동산세 주면서 직접 개입이냐 간접 개입 물어봐요.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간접 개입. 각종 부담금, 농지 전용 부담금 이런 게 있다고. 간접 개입. 그다음에 보조금 지급하는 거. 여기 보조금 지급했잖아요. 보조금 지급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임대료 보조. 이 임대료 보조가 간접 개입에서 가장 잘 나와. 임대료 보조가 6번이나 나온다고. 그러니까 직접 개입, 간접 개입 구별하는 거에서 임대료 보조가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임대료 보조 그러면 간접 개입. 그다음에 돈, 금융 지원. 이제 요거는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 정보 제공. 요것도 다 간접 개입이야. 예? 일단 대부 비율, 총부채 상환 비율까지는 필요 없다고 하더라도 간접 개입 나오는 보다 돈 나오면 간접 개입이다. 토지용 규제 볼까요? 토지용 규제는 시험에 이제 등장하지 않는다고. 다음 중 토지용 규제는 뭡니까? 이런 걸 내지 않는단 말이야. 토지용 규제 볼래요? 토지용을 규제한대. 자, 여기 내 땅이 있는데, 내 땅에는 나는 여기다가 염색 공장 하고 싶어. 염색 공장 하고 싶은데 정부에서 이 땅을 염색 공장 못하게 만들어. 그럼 나의 토지용을 규제하는 거야. 규제. 그럼 어떻게 하냐면 지역지구제. 공고선생님한테 배우는 거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나왔죠? 그게 지역지구제야. 그러면 내 땅이 자연환경 보존지구 지정된다. 그린벨트가 된다. 자연환경 보존지구 지정된다.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어진다. 이게 토지용 규제예요. 예? 그럼 토지용 규제, 지역지구제가 대표적인 거고 용도지역 나오거나 용도지구 나오거나 용도구역 나오거나 그다음에 토지에다 뭐 할 때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인가받고 해라. 허가받고 해라. 그다음에 건축규제, 건폐율, 용적률. 지구단위 계획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지구단위 계획. 지구단위 계획은 인천광역시 요 일부에 대해서 여기를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돼. 그럼 지구단위 계획구로 지정되면 여기에 지구단위 계획이 만들어져. 그럼 지구단위 계획에 맞게끔 토지 이용하는 거야. 그럼 이 지역이 인천에서 만약에 여기를 뭐 한옥마을로 만들고 싶다. 그럼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된다고. 그럼 여기 한옥마을 만들 때
어떻게 만들어 쭉 나온다고. 그럼 나는 한옥마을 만들기 싫은데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내 마음도 안 된다는 소리요. 이게 토지용 규제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방법까지 봤습니다. 시장이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개입이 안 된다. 개입 방법까지 봤어요. 그럼 개입했으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가? 개입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봐요. 임대주택이 부족해요. 그럼 임대주택이 부족하니까 보조금 줄 수도 있고 임대료 규제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개입했어요. 개입했을 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더 나빠져 버릴 수 있어. 정부가 개입하는데 더 나빠질 수 있다고. 그걸 정부가 실패했다. 시장이 자기 역할 못했다. 무슨 실패? 시장의 실패. 그걸 수정하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했습니다. 그런데 더 나빠졌다. 그래서 뭐라 한다? 정부의 실패. 이렇게 한다고. 정부의 실패는 아주 빈번하게 출제되지 않고 이렇게 나와요. 정부의 시장 개입은 실패할 수도 있다. OX, O. 그렇게 질문 하나 나오는 거야. 정부의 시장 개입이 오히려 자원 배분을 더 나쁘게 할 수도 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이 언제나 정당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렇게. 자, 이제